네. 그 기대수 1기 지금 선형대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선형대수를 한번 오버랩, 일단 랩업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 디스커션들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네, 그 질문들 취합하셨다고 하셨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생각한 위주로 조금 질문을 생각했고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형대 수학과 위상 수학 딱 한 가지씩인데 이제 선형대 수학 하나에 대해서는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는 내내 아는 게 한 두세 개 생기면은 모르는 게 일곱, 여덟 개가 생기는 기분으로 공부를 끝마쳤다. 계속 내내.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알았는데 거기서 대수적 구조가 또 있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넘어갔고 뭐 함수적인 얘기가 있는데 또 넘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응용에 대한 것도 어떤 뭐 이것저것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것도 한번 겉핥기식으로 들어봤다가 넘어갔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제 좀 알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 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깊고 넓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선형대 수학에 대한 어떤 깊이와 넓이를 어떤 식으로서 가지고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게 일단 결론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아울러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그 한영수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선형대수 이때까지 기대수 스터디 하시면서 뭘 배우셨는지 좀 감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선형대 수학을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게 아무것도 몰랐고, 뭐 행렬곱 이런 거 대충 막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했었던 것 같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선형대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것들을 좀 결론을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선형대 수학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남긴 그 관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형대 수학을 선형대 수학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남긴 시점은 어떤 선형적인 정보들이나 오브젝트들을 최대한 어, 각각이 잘 표현되어 있는 방식들로 어떤 덧셈이나 어떤 곱셈의 형식으로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어, 그 선형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잘 어,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일일이 분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분해를 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 관점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떤 함수의 합성으로 쪼개서 어떤 행렬로 쪼개서 뭔가 봐가지고 선형적인 정보들을 행렬의 곱이나 어떤 대각행렬 아니면 삼각행렬 아니면 어떤 유니터리들로 쪼개서 어, 선형적인 어떤 그 정보들을 쉽게 분해를 하고 싶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에 시점에서 드는 어떤 선형대 수학의 가장 큰 어떤 그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엄밀하게 또는 그 깊게 또는 넓게 나아가는 방향에서 어떤 대수학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게 훨씬 더 그 엄밀한 기저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넓게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응용 방면으로는 아직 직접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는 모르고 딱 이런 시점으로 좀 저는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을 취합해 주시기는 했는데 혹시 또 다른 분들은 또 혹시 선형대수 배워 나가셨던 과정에서 혹시 어떤 코멘트나 어떤 감상이나 어떤 뭐 불편함이나 질문들 있으시면 같이 듣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다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한 영상이 포함해 가지고요. 그 이미 질문 안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결에 대해서 좀 더 파헤치기 위해서 그 선형대수 좀 안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느낌을 묻는 거니까 정답 없는 질문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태까지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게 이제 하나를 알면은 모르는 게 9개씩 생기는 기분이라서 가면 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짜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 같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대화의 기준을 좀 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 무언가를 이해하고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에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가장 1차적으로는 어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점을 따는 거가 한 가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위 이제 A 학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는 그냥 뭐 약간 필요 조건이라면 필요 조건이지만 그게 어떤 내 공부의 어떤 이해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어떤 뭐 공부하면 뭐 열심히 하면 A는 받겠지만 A를 받았으니까 이제 선형대수를 아는 것이다는 매우 거리가 멀 수 있음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대화의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떻게 하면 학점 A를 잘 받을 수 있는가는 일단은 여기 분들의 경우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건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대학교랑 대학원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정말로 유의미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점과 이제 상관없는 얘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선형대 수학이라는 어떤 체계 자체가 실제로 닫혀 있는 체계인지 아닌지를 어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닫혀 있는 체계라고 한다면 그 닫혀 있는 체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내가 그중에서 몇 퍼센트를 아느냐로 어떤 환원을 하면 되는 논리일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는 질문이 서양대수가 실제로 그럼 닫혀 있는 체계이냐? 라는 것부터 전제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알아간다는 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단순히 그런 기준을 전 어떻게 주고 싶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결과물들을 이제 통상적으로는 어떤 제도권 교육에서는 논문의 형태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매우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한 새로운 결과물들을 나오는 열을 보려면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한 저널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한번 제가 그냥 구글링을 이렇게 해볼까요? 저널 오브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구글링을. 저는 리니어 알제브라 저널을 구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뭔가 저널들이 있죠. 저널들이 쭉 있고 그 중에서 무슨 뭐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죠. 리니어 앤 멀티 리니어 알제브라 이런 것도 있고 뉴머리컬 리니어 알제브라 위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무슨 이런 저널도 있고 저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저널 오브 리니어 앤 토폴로지컬 알제브라 뭐 이런 저널도 있고 이 2000, 한 10년 됐다고 하네요. 뭐 많아요. 보면 뭐가 이것저것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레퍼런스 리퀘스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저널에서 퍼블리시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리니어 알gebra 안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결을 말씀드린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를 안다는 가운데 일곱 여덟 개에 대해서 모른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가 공부를 헛했다라고 사실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냐면 내가 어떤 좋은 책을 하나 쌈박한 걸 잘 골랐어요. 그래서 그 책이 마스터가 되었어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책들 있죠. 예를 들어 이인석 선생님의 선형대수와 군, 좀 선형대수 어려운 책 좀 공부했다 싶으면 그리고 뭐 프레드버그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형대수 책에서 심지어 어떤 필드 대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PID라고 부르는 어떤 그 링에서 출발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형대수 좀 공부했다 하면 그런 책들을 보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아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되여쭤보면 그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는 저널들의 어떤 이제 그 투구하는 연구자들이 보면 저 책들을 보고 리니어 알제브라 안다고 말하면 좀 우습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대사학은 실제로 닫혀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면에 어떤 임플리케이션과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지금 충분히 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어떤 알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계속 알아갈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주의를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는 어떤 것들은 내가 좀 이해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뭔가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제로 공부의 방향성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근데 이 반복도 물론 맥락에 따라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어떤 수업이나 이런 학점과 같은 실제로 어떤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스터디가 있으면 어떤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서양대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약간 이런 결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는 그런 거가 있겠고요. 하나는 실제로 무브온하는 방향성이 있겠죠. 어떤 무브온하는 방향성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거냐면 사형대 수학에서 뻗어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보더라도 어차피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올 때 다시 접하게 된다라는 마인드셋으로. 그래서 한번 본 거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그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나오면 그때 가서 보면 또 새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새로운 경험치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떤 봤던 세계관과 시야들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형대수 지금 공부하시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알고 보니까 어떤 대수적 구조들이 어떤 자리 잡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 좀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대수적 구조들을 좀 더 살펴보신 다음에 다시 사형대수를 보시면 또 그게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관적인 감상들은 분명히 무브온하는 가운데서도 달라지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이제 정할지는 이제 각자의 어떤 몫이고 어떤 주어지는 기회에 의존되는 거겠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선형대수를 배운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형대 수학을 보통 슬로건으로 얘기할 때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참 어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뭐를 저희가 킵한 거냐면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대상들을 행렬로 가두는 세계관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서정대 수학의 어떤 대상들로서 공부하는 것들은 첩보 다 떼고 얘기하면 첩보 다 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특정 행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게 어떤 가장 이제 어떤 엘리멘트란 센스에서의 어떤 이제 선형 1차 방정식들의 해를 구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혹은 이제 어떤 선형 사상들을 그렇게 보는 문제들을 출발해서 혹은 이제 어떤 근래 이제 스터디를 했던 스펙트럴 어떤 티어럼과 또 그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 결국에는 차도 다 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행렬을 어떻게 만들고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들에 대해서도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행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안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중요하게 강조한다면 이너 프로덕트가 결국엔 차포 다 떼면 행렬이 지나지 않고요. 그런데 행렬이라는 것도 형태를 좀 바꾸더라도 사실 베이스 체인지를 해주면 똑같은 행렬로 사실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어떤 이제 그 엄밀한 언어에서 무슨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일종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으로서 사실 이제 어떤 같은 동치류들을 이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어떤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부여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뭐 그런 생각들도 사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현생께서 근래 조금 어떤 나누셨던 만약에 지금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라는 전제를 무한 차원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일까라는 것도 사실은 재밌는 생각이 포인트고요.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실체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얘기에 지나지 않냐면 우리는 결국엔 어떤 행렬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차포 다 떼고 해석에 대한 얘기들을 다 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보통 이런 식으로도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어떤 우리가 어떤 입시하면서 참 어려운 수학들을 공부를 하고 또 특히 대학교에서 여러 전공들을 거치면서 어려운 수학들을 공부하는데 막상 취업을 해보면 쓰는 거라고는 엑셀밖에 없다. 그러면 그 엑셀에서 쓰는 어떤 것들은 엑셀이 정확한 행렬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것들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 다 결국엔 뭘로 환원되는 거냐면 우리는 행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행렬에다가 이름을 부여한다는 거가 우리가 행렬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라는 거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엘리멘터리한 대상이 트리비얼한 대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에 대해서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원도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입장에서 그 호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다룰 수 있는 정보량으로 어떻게든 행렬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그 지금 한국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을 비판하는 한 가지 어떤 수학계에서 제 생각에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관점에서 서경대 수학에 대한 행렬에 대한 관점들을 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선형대 수학이 어떤 현대 어떤 이제 그 문명이 있어가지고 자리 잡는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행렬을 뺀다라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어떤 무지한 발상인지에 대해서 그 무지함의 다른 의미에서 치를 떨게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문명을 거의 말살하겠다는 거 거의 등가의 어떤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렬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오늘도 새로운 결과물들이 쏟아지고요.
그래서 행렬을 안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고요. 어떤 책들 몇 개를 풀어보고 연습 문제에 대해서 풀 줄 아니까 내가 행렬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수학적으로 재밌는 대상들을 행렬이라는 대상으로 가두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어떤 그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냐면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선형대 수학을 공부를 시작하지라는 관점에서 그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수학을 공부하든지 간에 어떤 위상수학뿐만 아니라 그 대상들을 실제로 이것들을 행렬로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결국 선형대 수학에서 가르쳐 준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어떤 다른 대상들을 행렬이라는 오브젝트로 concrete하게 가둘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로서 내가 가져오는 법을 모른다면 뭐를 적어도 잃는 거냐면 나는 이 어떤 내가 말하는 대상을 굉장히 피상적으로밖에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실체들은 아마도 10중 8구 행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정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서가 수학적인 오브젝트들이 이것과 행렬이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것들을 아주 concrete하게 보는 거가 수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수학하다 보면 되게 현란한 어떤 정의나 정리나 그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름들 보면 이름도 굉장히 있어 보이게 붙여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책도 다 떼고 이게 어떤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 개념의 현란함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무슨 행렬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은 그 행렬 어떤 특정 단순한 행렬을 어떻게 일반화한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한 가지 연결되어지는 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서양대 수학과 어떤 미적분학에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어드밴스 레벨의 어떤 리니어 알제브를 적어도 접해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너 프로덕트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두 벡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중간에 매트릭스를 끼워 넣는 그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베이시스를 실제로 잡고 하면 이너 프로덕트를 결정하는 건 그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이너 프로덕트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는 거에 지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이제 행렬의 소위 말해서 어떤 열 표현과 어떤 적당한 행렬과 그리고 어떤 이제 행이라고 해야 되냐? 어떤 이제 어쨌든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벡터들에다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어떤 값을 뱉어주는 게 실제로 벡터의 내적에다가 두 벡터를 집어넣는 이펙트죠. 동의하시나요? 자, 이제 여기서 선형대 수학에서 미적분학으로 연결되어지는 시험은 당연히 어떤 거를 끌어들이는 거냐면 극한을 끌어들이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미적분학, 저희가 선형대 수학을 얘기할 때는 극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 행렬로 표현 가능한 오브젝트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 끌어들이라는 기본적인 극한이라는 관점을 끌어들여가지고 실제로 리밋을 끌어들여서 미분과 적분을 끌어들이는 관점일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선계수학과 나이브한 센스에서 모든 의미에서 관계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매듭을 좀 지어놓고 싶은 거는 내적에 대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예를 들어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두 벡터를 집어넣어서 내적에다가 값을 만들어낸 것은 실제로 서메이션 입장에서는 썸이 인덱스가 1부터 n까지 도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어떤 벡터 공간의 유한차원 벡터 공간의 유의미한 불변량은 차원밖에 없다. 라는 거에서 얘기를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극한을 취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n에다가 무한대로 보낼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벡터 공간의 입장에서는 무한차원 벡터 공간이겠죠. 당연한 얘기입니까? 당연히 물론 이게 극한이 정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따져야겠지만 극한이 잘 정의가 되는 전제하에서는 이거겠죠. 우리가 급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급수를 다른 말로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 내적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의미 부여를 했던 세계관들은 실제로는 미적분학의 어느 걸로 고스란히 녹아 있을 것이다. 적분이라는 걸로 고스란히 녹아 있을 겁니다. 급수가 적분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이제 미적분학의 어떤 오브젝트들이 어떤 미분과 적분이 선형대수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다르게 감상을 하는 포인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고 방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걸 뭘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방대한 얘기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되냐면요.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을 참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좋지만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좋지만 예를 들어서 사인의 x의 2to d x의 구승 적분해봐라. 우리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쉬운 예시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건방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적분에 있어가지고 참 묘미는 우리는 실제로 적분을 정의를 가지고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다 치사하게 퉁치는 방법을 가지고 하죠. 이걸 FTC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단지 정의상 이렇게 어떤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뿐이지. 실제로는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극한이라는 과정을 토대로 선형대 수학의 어떤 세계관을 어떤 확장하는 생각들을 하는 게 여러 의미에서 자연스러울진데 그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들을 정성적으로 정하는 세계관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제 선형대수가 이제 지금 기대수가 이거 끝난 시점에서는 아 이게 선형대수학의 대상들이 대수적 구조랑 상관이 있구나. 이거 좀 새롭네. 그래서 이게 행렬이라는 게 그렇게 당연한 어떤 쉬운 대상, 뻔한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누군가 선형대수 쉽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냥 점점점이 나오게 되는 어떤 정서는 될 거예요. 선형대수가 쉽다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갸웃하는 약간 이제 미식가 정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대학교 1, 2학년에 선형대수만 들어본 친구들에 비하면 아 이거 어떤 해석학개론 공부하다 그런 거에 비하면 선형대수 쉽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는 드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를 세우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지금 대수적 구조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세워놓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이런 극한의 과정들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이 선형대수학에서 다룬 공간들이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어떤 센스에 좋은 공간이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어떤 정서가 벡터 공간은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왜요? 모든 것들이 잘 되거든요. 왜 모든 것이 잘 되냐? 특히 모든 것들 행렬을 표현하는 게 너무 잘 되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지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래서 그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는 정서에서 뭐를 기대하는 거냐면 다시 어차피 나올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여기서 한번 들어본 대상들이 중요한 대상들이었다면. 그래서 오히려 좀 그 대상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들은 중요하다. 특히나 내가 지금 다루는 어떤 대상들이 행렬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그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굉장히 장기간 공부하신 건데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제가 그 다음 쿼터에 선형대수 그거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수에서 했던 걸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그냥 거의 똑같이 가르칠 것 같은데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올 수 있을까 애들이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대수를 하면서, 어, 뭐랄까요. 이거를 직접 이 지식들을 어떤 내 연구적인 결과물로 써 어떤 트레이닝을 하도록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내공이 쌓이는 어떤 단계를 생각해 놓으신 어떤 지점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만 더 풀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어떤 하나하나들을 어떤 내용적인 측면으로 어떤 접하면서 뭔가를 내공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데 실제로 어떤 실제로 뭔가 스스로 뭔가 유의미한 작업을 수학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이 있는 어떤 넘버링 이 정도나 시기가 어떤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두 가지로 답을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기대수에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선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도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단지 이제 기대수를 이제 설계했을 때에는 그 어떤 말 그대로 그 학부생들, 그러니까 어떤 연구의 니즈를 느끼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는 어떤 이 기초 레벨에 대한 어떤 거였는데 그 니즈를 이제 느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하는 질문이요. 아직 세상이 모르는 거를 질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면 리니어 알제브라들 저널들이 있잖아요. 토폴로지도 저널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에 속지 않으면 되냐면요. 그 어떤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들이 마치 이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설득이 되면 새로운 걸 얻을 게 없겠죠. 그 나중에 어드밴스드 지식을 배운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할 것들이 생기는 것도 많지만 그건 굉장히 많아져요. 그때 어떤 이제 오히려 어드밴스드 레벨로 넘어가면 도구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많지만 지금 레벨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가 아닌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인간이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질문을 굉장히 잘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자면 사실 파고들면 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다고 할 수가 없네. 그럼 그것들을 알아내면 연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입니다. 그 질문이 과연 보편적으로 인간의 어떤 무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겠냐.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것은 어떤 개념과 지식들이 됐든지 간에 그 선에 이제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르는 질문에 당도를 해야지 뭔가를 하던가 말던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냐?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 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연구들을 할 때 어떤 그래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직관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대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저희 아까 내년에 그 스터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교수님 들어오시면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위상수학 공부 이제 스터디를 할 텐데 음, 그 이제 한정수 선생님이 이제 위상수학 그, 그 영상의 내용 안에만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약간 그 위상수학이라는 경계를 쳐놓지 말고 뭔가 어떤 이제 더 넓게 다른 내용, 다른 좀 더 다른 다양한 예시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그 점집합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해석학 개론, 해석학 입문 쪽에서 그 연결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상수학 지금 이 시리즈 내용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 어떤 소재나 아니면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말씀을 좀 가이드를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아까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기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정해드리겠다는 센스가 이제 이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상수학에 대해서 어떤 설명한 견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는 when the topological space meterizable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요.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혹은 어떤 위상 공간에 어떤 measure 즉 어떤 적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느냐 일 겁니다. 수학적인 지식으로서는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실제로 저희는 굉장히 어떤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떤 세미한 구조를 주지 않는 가운데 굉장히 방대한 어떤 그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코arse한 구조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위상수 공간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이 구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이제 위상 공간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를 생각할 수가 동시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는 지금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이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그지 없는 위상 수학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에 들고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긍이 가시나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상 수학을 이제 공부할 때는 그 어떤 가장 이제 어떤 코어스한 어떤 스트럭처에 대해서 어떤 음미하고 철학적으로 따져보고 이것들 자체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제 어떤 그 제한까지는 아니고요. 제한까지는 아니고 그 지금 뭔가 그 위로 더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기대 스터디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기는 지금 뭔가 그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서학리에 뭔가가 시작이 된 느낌들을 받고 있죠. 근데 약간 기대수 일기 스터디의 경우는 저는 어떻게 감독했냐면 지금 이제 그 어떤 학부 이제 중위 혹은 이제 그 이제 대학원 수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약간 그런 니즈들을 이제 필요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지금 가는 노선이 위상수학, 어떤 측도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어드밴스드 어떤 코어 어떤 수학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 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그 지금 채널에서 하고 있는 복소 해석을 좀 레코드를 적어도 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그 똑같은 어떤 그 선적분에 대해서 온갖 해석들을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좀 약간 대비적이에요. 하나는 이제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구조가 거의 없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단순히 어떤 적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 구조들이 그 안에 녹아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어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지금 위상수학에서 가는 노선이 이제 기대수 라인에서는 그다음 축도론을 가서 이제 적분을 정의하고 또 이제 어떤 제너럴라이즈 스톡스 디어럼으로 다변수 해석학으로 가는 노선인데 이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쓰이는지를 일종의 그 치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는 가운데 그 기준에서 이제 기대수를 예시는 그 목적을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볼 수 있는 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레코드 메모를 만들고 있고 아마 좀 많이 걸릴 거거든요. 복수 해석은 가는 그 과정이.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 된다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기대수 스터디는 복수 해석이라는 어쨌거나 구분하는 거는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직관을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노선을 따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아까 교수님 들어오시는 딱 그 타이밍에 저희 그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복수해서 너무 재밌다. 막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복소 해석에 대해서 그 약간 이것도 그 약간 그 한전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추상대수나 어떤 위상수학 이런 것들을 이제 갓 배우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수 라인에서 어떤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채널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 오히려 배워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 어떤 갈로아군을 이런 세팅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갈로아 티어리 이런 거 배우면 이제 오히려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수 해석적인 견지에서 어떤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살펴보실 만한 가치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그 한정 쌤께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기는 한 5, 6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오히려 학부 시절은 안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그 만약에 연구자 커리어로 가면 그거는 나중에 시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스트레스보다 뭔가 내가 위로 가고자 하는 그건 나중에 어차피 때 되면 해야 돼요. 어차피 만약 그 커리어로 갈 건 그거보다 이걸 오히려 누리고 즐기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소중한 걸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10년 동안 잘 놀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그게 전 더 소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놀면 이 어떤 건강한 어떤 자아상과 또 이제 그 어떤 정서들이 나중에 뭘 해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 레벨에서 염두에 두고 어떤 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그 이 기랩 스터디 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속된 말로 개소리 다 지겨울고 헛된 상상 다 해보고 뻘짓거리 다 해보는 것들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내가 아직 안 풀려 있는 문제를 찾으리라. 이거는 나중에 뻔질나게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느 경우가 전 되게 안타깝냐면 학부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이 시간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어떤 시간과 이 커리어를 계속 바꿔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 졸업하기 전에는 오히려 그 이제 병아리 삐약거리는 거를 일부러 하는 거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이 안 돌아오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나중에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교수로서 커리어를 생각하신다면 이 지금 이 느끼시는 것들이 기록들도 좀 잘 해주시길 왜냐하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학부생들 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단계가 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데. 이 단계가 되면 뭐면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정서랑 감정들을 잘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그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그쪽을 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거겠지만. 네, 혹시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또 듣고요. 그냥 약간 저 마지막으로 아까 그 교수님 오시기 전에도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냥 서양대수에 대한 생각이 요새 조금 바뀐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어 저희가 항상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산자를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LDCT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 연산자랑 적분을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리니어리티가 결국에 뭐 텐서에 대한 텐서면은 함수가 튀어나오고 아니면 뭐 스칼라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결국 연산자가 언제 교환이 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게 사용대수인데 항상 언제나 우리가 어떤 복잡한 수식을 계산할 때 연산자가 교환됐으면 하니까 그 안에는 뭔가 이런 교환 가능한 리니어리티가 있는 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럼 필연적으로 선형대수의 언어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보는 어드밴스드한 개념들도 전부 다 보면 항상 익스텐션을 항상 리니어하게만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만 해야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예전에 또 그리고 제가 학부 때 그 선형대수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선형대수는 약간 완성된 체계다. 이거는 그냥 습득을 다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솔직히 아까 전월도 있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완성된 책이란 말이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게 아닌가. 세상 모든 곳에서 그냥 이 선형성을 담보로 뭔가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는 게 전부인 정말 그런 게 정말 전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새 좀 들어서 네, 그냥 제 의견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정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예, 좋습니다. 그 한영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레코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다른 뭐 말씀 딱히 없고요. 앞으로도 그냥 묵묵히 잘 은실하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